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헌재 제10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판결들도 쏟아졌고 또 어이없는 증언들도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고성국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초동은요, 중앙지법 앞이 거의 인산인해 수준을 넘어서서 차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정말 많은 버스들이, 경찰 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차들이 다 서서 차량이 이동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 한 5분 정도 헌재에 가서 계시다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통령이 헌재에서 5분 정도 계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건 좋아한다고 얘기할 판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개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PD님께 제가 드렸는데 PD님이 이걸 설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심 징역 5년 판결 간첩활동 충북 동지에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포섭 시도 민노총 정 간부도 포섭 리스트. 자, 지금 북한 공작원 지령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 받은 후 입국 정치인, 법조인, 노동, 시민단체, 인사 포섭 지시받아 민노총 전 간부도 포섭 리스트, 충북동지에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이 변호사 만남은 사실 인정,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김종훈, 유남석, 이광범, 강금식, 강신업, 박윤창, 박종술, 이태화 변호사 등 창립 멤버 이씨는 유광범, LKBN 파트너 대표,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네, 오늘 판례입니다. 이 내용까지 밑에 조금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 우리법 연구회의 사법부 장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간에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는 내일 정준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제가 지금 소름이 좀 끼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 독일 안에도 통일 후 간첩이 엄청 많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요? 자, 이 소식은 정준계 변호사님과 제가 내일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에는 구속 취소 신문, 오후에는 헌재에 간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 아, 대한민국 이게 뭐지? 저 오늘 고성국 박사님 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식사는 하세요? 전 잠 안 와요. 저 너무 눈물이 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죠? 왜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한 명을 미안합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제가요 1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번 뉴스 보시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1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 정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되면 기존 재판 정지? 사법 리스크 낙관? 지가 트럼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기존 재판 정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왜 재판이 시작되죠? 저 이 뉴스 딱 보는 순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재명이 생각이 다 있었구나. 그런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 정지, 사법 리스크 낙관적이다. 그럼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요, 2번 볼까요? 2번 볼까? 저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 하길래 솔직히 말해서요, 저 되게 기대해요. 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고, 정준계 변호사님도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상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가능성도 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그거 공개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했어요. 그 부분. 그래서 구속 취소 신문은 석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나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근데요 갑자기 10일 주는 거예요. 10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료 더 내세요. 1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자료 더 내세요. 누구 장난치나요? 이재명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누구 장난칩니까? 자,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 이거 어디 뉴스죠? 대구 MBC예요. 여러분, 대구 MBC.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딱 적어서 하길래 이거 어디 뉴스지 했더니 MBC예요. 그 다음 뉴스 볼래요? 3번 뉴스. 내란 수계 첫 재판 70분 만에. 이거 어디 뉴스죠? 오마이뉴스예요. 야, 정말 대통령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탄핵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뉴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상한 제목 달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제목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왜 국민의힘에서 이거 지적 안 해요? 내란 수계. 여러분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 대통령은 왜 유죄 추정이에요? 이런 거 왜 아무도 제기 안 해요? 전 화가 난다니까요. 왜 이거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인데 왜 내란 수계라고. 내란 수계 첫 재판. 이거 뭐예요? 단정이에요? 이렇게 이름 써도 돼요? 여러분이 이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대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제가 5번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5번 뉴스. 5번 뉴스를 보시면요. 현직 대통령 첫, 머니투데이는 그래도 내란 수계 이런 말은 없어요. 현직 대통령 신분 첫 형사재판, 윤 대통령 기운 없이 착석, 묵묵부답.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묵묵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운 없이 착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헌재와 다르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헌재는 탄핵이냐 아니냐, 탄핵이 안 되면 기각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이 아니죠. 대통령은 오랜 시간 검사였죠. 검찰총장이었죠. 대통령까지 됐어요. 저 법정에 수도 없이 갔던 자리예요. 어디에? 검사석에. 앉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피고인에게 몇 년을 주세요. 저 피고인은 징역 몇 년을 구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범죄자가 돼 있는 거예요. 피고인석에 서 있는데 살고 싶지 않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걸요? 눈물이 쏟아질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재명처럼 뻔뻔한 사람은요.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해도요. 여러분 이재명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 어디? 회의 간다고 재판 금방 가고. 이재명은요. 일찍 간다고 재판 금방 나가버려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 좀 연기해달라고도 연기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형사재판에 저기 딱 처음 앉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굳이 기운 없이 착석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자, 여러분 한동훈을 외쳤으니까요. 제가요 한동훈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20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제 책 애국 동지가 출판사 사장이에요. 제 책 저 1등 못했어요. 저도 책 1등 하고 싶어요 라고 어제 얘기했죠. 벌써 출판되기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죠. 한동훈 출판사부터 먼저 찍고 한번 갑시다. 제가 한동훈 출판사를 적어놨어요.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28번. 이거부터 보여드려야죠. 28번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조국, 송영길, 김경수 띄워준 출판사 손잡고 정계 복귀 시도. 어제 기사 나왔죠. 조국, 송영길, 김경수 띄워준 출판사 손잡고 정계 복귀 시도. 자, 조국, 송영길, 김경수 띄워준 출판사였어요. 봤죠? 봤죠? 다시 20번 돌아오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된 한동훈 책. 출판 안 됐어요. 아직 출판도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 됐대요. 개업날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누가 했냐고요.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 저 오늘요 저거 살 뻔했어요. 제가 진짜 손가락이 누를 뻔했어요. 사면 안 되죠. 한 건이라도 보태주면 안 되죠. 저 이거 살 뻔했습니다.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야, 사람이 배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탈을 쓰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것 같아요? 자기가 이뻐서 그렇게 잘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잖아요. 지가 잘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두 번째 보실래요? 21번. 휴대폰 끄고 가족과 피신하라고. 휴대폰 끄고 가족과 피신하라고. 한동훈 계엄 당일 들은 말. 누가? PD님, 저 기사 중에 누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PD님이 찾아주세요. 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 안 했다고 말해. 이렇게 했는데 윤이라고 했죠. 근데 자기 보고 피신하라고 얘기 누가 했어요? 피신하라고. 누가? 정말 누가?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떠들면 안 돼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번. 한동훈 계엄 당시 체포되면 죽을 수도 피신하라는 언질 받아. 저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 제가 열불이 터져서 죽겠어요. 누가 했냐고요. 체포되면 죽을 수 있어라 피신하라 언질 받아. 누가 했냐고요. 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비화가 담겼대요. 아주 잘했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데 잘했다.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책 사실 거예요? 사실 거면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거 사시면 저 좀 빌려주세요. 저는 안 살 거예요. 돈 아까워요. 그 돈 있으면 제가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 티셔츠를 사겠어요. 아 정말이에요. 저 진짜 이 책 살 돈 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 티셔츠 사줄게요. 여러분 사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열불 나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톤 올리는 거 잘 안 보셨죠? 근데 이건 정말 화가 나요. 여러분 저 화나는 거 맞죠? 귀에 도대체 어디서 말하는 거 들리냐고요. 왜 저 안에 누가가 없냐고요. 여러분 혹시 저 기사 보시고 난 뒤에 누가 말했다는 거 있어요? 그럼 저도 얘기할까요? 저도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한테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누구라고. 여러분 이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을요 왜 지금 내냐고요. 그리고 26일 날 뭐 출판? 대통령 선거 준비합니까? 아니 선거 준비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갑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합니까? 한동훈 민주당 갈 겁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한동훈? 저 한동훈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저 저렇게 안 배웠어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5번 뉴스예요. 윤 대통령 기운 없이 착석 묵묵부답. 그럼 기운이 있겠어요? 피눈물이 나지.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6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법원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 보세요.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다시 얘기하면 내란 재판은 재판장 그대로. 발음도 세네. 대장동의 재판장은 교체. 그럼 여러분 교체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 교체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재판장이 이러겠죠. 재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교체되면 이때까지 하던 내용 모르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이 지연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왜 유임이 됩니까? 왜 유임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왜 유임이고 대장동 재판장은 왜 교체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7번입니다. 여러분, 문형배 탄핵을 여당에서 발의했어요. 탄핵안을. 저 야당만 탄핵안 발의합니까? 여당도 문형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죠. 7번 뉴스입니다. 여당도 문형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요, 왜 여당 의원 78명이 동의했어요? 여러분, 108 빼기 78 하면 몇 명이 빠진 거예요? 왜 나머지는 동의 안 해요? 이 나머지 명단 어딨어요? 여러분, 이 나머지 명단 어딨어요? 저요. 국민의힘 의원들 저러면 안 됩니다. 30명 누구예요? 30명 명단이 막 돌더라고요. 막 도는데 제가 그 명단 보면서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미쳤다는 표현 거의 안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78명? 30명 어디 갔어? 왜 동의 안 해? 그럼 문형배 동의해? 여러분, 문형배가 하는 걸 동의해요? 왜 여기에 탄핵안에 동의 안 해요? 그런데 8번 뉴스 볼까요? 8번 뉴스 보면요, 제가 어제 김성태 이야기 해드렸죠. 김성태. 이철구 의원님한테 간신 요랬던 김성태. 8번 뉴스입니다. 김성태가 윤석열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뛰어내려라?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뛰어내리라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죽어라? 낙하하면서 뛰어내려라?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뛰어내리라고 말한 김성태, 그게 보수 살리는 길?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안고 죽으면 보수가 살아요? 근데 김성태는 보수 맞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죽어라 그래요? 왜 죽어라 그래요? 살자. 살아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러지. 왜 죽어라 그래요? 김성태가 하라 그래요. 김성태가.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본은 바뀌지 않아. 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하십니까? 근데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9번입니다. 9번.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 차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분하게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운이 안 돼요. 왜요? 보세요. 권익위, 곽종근, 김현태, 강혜경, 김태애 공익신고자 접수됐대요. 곽종근 누군지 알죠? 김혜경 누군지 알죠? 강혜경 누군지 알죠? 공익신고자 접수로 저 사람들 쭉 다 해서 수사 단계부터 보호 조치하래요. 진정이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오늘 진정 안 됩니다. 열불이 터져서 진정 안 돼요. 울분이 터져서 진정이 안 됩니다. 저도요, 이런 날은 울분 터뜨릴게요. 여러분, 괜찮죠? 저 이런 날 울분 좀 터뜨리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하고 공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저한테 댓글 좀. 저보고 차분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차분이 잘 안 돼요. 왜? 화가 나니까요. 저도 화가 나요.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차분하게 방송이 돼요? 안 돼요. 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차분해져요? 10번 뉴스 볼까요? 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공수처 대검의 신고서 송부. 권익위원장이 지금 곽종건을 갖다가 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로 했다니까요. 보세요. 근데 곽종건만 했던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여러 명이 있죠. 여러분, 이걸 보고 저보고 차분하게 하라고요? 그럼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7번.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17번 뉴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걸 왜 암살이라 그래요? 왜 암살이에요? 김재규가 테러리스트예요? 자, 고 김재규 재심. 여러분, 이 재심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김재규 재심. 화 안 나요? 여러분, 김재규가 재심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어요. 시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40년 뒤에 영웅이에요? 왜 재심을 해요? 이걸 보고 지금 화를 내지 말아라고요? 그럼 18번 뉴스 보여드릴까요? 탈북 어민 북송 정의용 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판사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게 흥분이 안 돼요?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탈북 어민을 북송 북한에 그때 그렇게 불쌍하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선고유예를 해요? 왜 선고유예를 하냐고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화를 안 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재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기운이 없대. 기운이 없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 와중에 나 책 썼는데 베스트셀러야. 맞아요. 유여해는 베스트셀러 못 되고요. 여러분 책 좀 한 권 사주세요. 여러분 책 좀 한 권 사주세요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딱 꺼내자마자 베스트셀러. 저요? 화나요. 왜 유여해 책은 저러고 있는데 한동훈 책은 저럴까? 화나요. 화나요. 저 화나요. 한동훈 출판사는 좌파 출판사고 유여해 출판사는 우파 출판사인데 유여해 출판사 사장님은 항상 힘들고 왜 한동훈 저기 출판사 사장은 저렇게 책을 잘 팔고 화나요. 저 화납니다. 근데 왜 저보고 차분하게 하라 그래요? 저도 화낼 수 있죠. 네, 김재규 다시 재심한대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재판하는 거 이것이 나라입니까? 화나는데 어떻게 화내지 말라고 합니까? 목소리 낮추라고요?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욕하고 싶은데. 저 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고성국 박사님을 모실 건데 제가 화를 내면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 실컷 떠들고 박사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해야 될 거잖아요. 박사님 딱 들어오시면 저 위장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러고 할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는 신나게 목소리 좀 높이려고 해요. 왜? 화나니까요. 자, 박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박사님 안녕하세요. 무서워하세요. 아니, 앉으세요. 네, 여러분 박사님 오셔서 다시 얌전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이 생각보다 갑자기 문을 확 여셔. 저 얼굴 빨개졌어요. 막 소리 지르다가 박사님 들어오시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을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잠깐만이라고 하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연결시키는데 갑자기 땀나. 박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셨거든요. 제가 혼자서 이러는 거 진짜 처음 보셨어요. 제가 방송 잘 하시는데요. 박사님 앞에서는요. 제가 보통 안녕하세요. 예, 아닙니다. 이러는데 안 30분에 들어오시는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 박사님 딱 들어오시니까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박사님은 저한테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승 앞에서 제자는 여러분 저 보셨죠? 저 73년생. 한동훈 73년생. 저는 그 가지 없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까 저 보셨죠? 방송하다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고성국 박사님 저한테 스승님이시니까 제가 바로 목소리 싹 하고 얼굴 싹 바뀌면서 차분해지죠. 한동훈도 그거 닮아야 된다고요. 어디서 그냥 이런 못된 짓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박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아주 재밌게 하시네. 제가 오늘 열불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요? 왜 무슨 일로 열불이 터져? 아니, 박사님. 예. 정말로요. 한동훈이 아무리 가지가 없다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 책을 만든 다음에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 그런 말을 했다라고 책을 쓰니까 제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좌파 출판사에서 나오냐고요.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인두껍을 쓰고 하는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 근데 오랜만에 우리 아토TV 시청자들 만나 뵙는데 버르지만도 못한 한동훈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제가 지금 이게 동갑이다 보니까 저도 요즘 73년생하고 같이 욕을 먹다 보니까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고 여쭤본 거예요. 예,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언급하지 말까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네. 아무리 참 하잘 것 없고 네. 그런 자도 정치적인 변수라고 하면 제가 논평할게요. 제가요 오늘요. 이를테면은 이재명이는
어쨌든 정치적 변수니까 해야겠죠.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논평을 하겠는데 네. 한동훈이 저거는 아예 변수가 안 돼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오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교보문고 들어가서 책 살 뻔했어요. 순간 손가락에 클릭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안 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좌파들이 많이 사줄걸요? 아니 그 내용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살 뻔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안 샀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모셨으니까 제가 일단 오늘 여쭤볼 것도 많고 또 있습니다. 네. 일단 박사님 지금요 오늘 아침에 구속 취소 신문 그리고 이 아침 중앙지법 상황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조금 그 기대를 좀 하면서 봤고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네. 의견서를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헌재하는 거 보면 정복주사파들은 답 정해놓고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 취소 기각 결론 정해놨다면 굳이 저렇게 시간 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구속 상태에 바로 기각해야지 무슨 신중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어쨌든 체포하고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자기한테 사건이 넘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또 법조계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템포 죽여서 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팩트를 가지고 보나 대통령 구속 상태는 즉각 취소되고 바로 그 관저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중앙지법이 서부지법과는 달리 그래도 법조에서는 제일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네. 일단 그 구속 그 취소 결정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공고문 결정문이 배포됐잖아요. 네. 그게 배포되고 오늘 나왔던 두 가지가 되게 첨예한 게 구속 기간에 대한 영장 심사 시간 포함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예.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법적으로 아주 근거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심사 시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박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네, 그냥 신문에 났고 서울지법에서 그 신문을 보고서 알아서 판단하라가 아니고 결정문을 송부했어요. 공식적으로 송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판사에게 상당한 그 규정력을 가집니다. 그럼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뭔가 논리를 세워야 되거든요. 네. 이유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인권회의 결정은 상당한 그 규정력을 가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리 교수 말씀하신 시간이냐 날짜냐. 그러니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설정할 거냐, 네. 날짜로 산정할 거냐. 이건 무조건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법원은 무조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쪽에 유리한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딱 그렇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평생 가도 구속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 지내요. 대부분. 아이, 근데 대통령께서 원래 검사였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 네. 다수의 국민들은 구속 상황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정도로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 법의 정신은 근대법의 정신은 그럴 경우에 시민이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을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들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속과 관련된 뭐 영장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그 제도는 검찰이나 법원에게 유리하라고 편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칙이 의견이 갈릴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근대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법 철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구속 취소가 절대적으로 맞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10일 안에 양쪽으로 자료를 더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보셨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어제 헌재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하면서 되게 강경하게 이 부분이 딱 간결하게 정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됨으로써 대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와 있는 모습 지금 보니까 어떠십니까? 헌재에서.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말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화가 나. 네, 화가 나요. 맞아. 일단은 화부터 나요.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의 네. 그 헌재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네. 저거는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일 거고, 네. 그리고 저게 대통령한테 절대 불리한 발언들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한덕수 총리도 배신했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다. 네. 이 한덕수 총리는 이 한동훈이하고 전혀 다르고 최상목과도 다르다. 그리고 다르죠? 네. 나름의 그 지켜 나가야 될 선을 잘 지키고 있다. 네. 특히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계엄령 선포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뭐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뭐 29번에 걸친 탄핵을 하거나 또는 뭐 간첩법도 거부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한덕수 총리나 대통령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내란죄는 어차피 지것들이 뺐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뺐죠. 그러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그 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거가 쟁점이거든요. 네, 네. 오늘 한덕수 총리의 헌재에서의 진술은 계엄 요건에 맞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계엄 요건에 맞는 거지 내란죄가 아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계엄을 절차대로 따랐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역시 오늘 박사님을 모시니까 그리고 또 안심이 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충분한 그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 네.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고 네. 그랬다라고 쭉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 헌법 변론에서 특별히 대통령을 편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금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만. 평소에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도 대통령과 똑같이 이러다가 정말 국가가 완전히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네. 지금 안심이 된다는 네, 댓글이 그래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저 진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갖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피해 갈까? 오늘 한덕수 총리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네. 대통령 계엄 발동의 불가피성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증언인 거예요. 네. 총리로서의 증언인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 한덕수 총리의 헌재 변론에서의 증인 진술 이거를 무작정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럴 일이 아니다. 핵심을 봐야 됩니다. 핵심을. 네. 오늘 박사님 아침 방송을 제가 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흔들리고 있는 헌재 곧 무너진다 이 내용을 봤어요. 네. 근데 이건 박사님이 그래도 저한테 스승이자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박사님 헌재가 이 정도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봤는데 네. 사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어이없게 탄핵당할 때도 네. 그런 그 징후와 조짐들은 다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그 사이, 예. 5대 3으로 기각이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대통령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그때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근데 8대 0으로 돼버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 헌재라는 게 그냥 법과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관을 얘기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그럼요.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헌재는 법과 양심 더하기 정치, 여론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과 양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 정치 상황을 가지고서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네.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여론을 제대로 탄핵 기각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기다려라. 네, 그렇죠.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셨잖아요. 과거에는 못 지켰지만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었다. 네. 그리고 정말 뭐 한남동으로부터 전국을 다니시고 지금 그거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겨버린 거죠. 헌재도 알 거잖아요. 예, 압니다. 저것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 TF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혹시요. 아니, 잠깐만. 예. 그 TF가 뭐 열대 명으로 구성이 된 모양인데, 네. 실제로는 연구관만 한 70여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럼 예. 이게 다 헌법재판관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국회의원으로 비서관. 따지면 맞아요. 국회의원 밑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역할이거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헌재에서 그냥 반만 축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 심판 딱 걸렸을 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 수집하고 그렇죠. 우리 광화문 집회하면 몇 명 나오나 그런데 저기 저 좌파들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많나 이거 딱딱 하는 거 있죠. 숫자 세는 거 이것까지 들고 다니면서 숫자 세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정확하게 세려고요? 그럼요. 걔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네. 탄핵 반대 집회는 몇 명, 탄핵 찬성 집회는 몇 명 모였다. 그거 보면 몰라요. 많다, 적다. 아니 그 정도로는 이제 그 재판관한테 야단 맞지. 아, 그러니까 야, 여기 많다, 여기 작다 이렇게 쓰면 안 야, 되니까.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정확하게 몇 명 모였는지 계산해와 이럴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시키시면 전 정확하게 똑딱이로. 그러면 똑딱이로 세서라도 보고할 정도로 네. 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이게 집회 상황이 보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지금 오늘도 제가 헌재 앞에서 취재하고 왔는데 네. 헌재 앞에 지금 몇 명 모였다. 그리고 그 열기가 어떻다. 네. 이런 거 다 보고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저 탄핵 반대 집회는 뭐 1,000명이 모였는데 네. 저 탄핵 찬성하는 쪽에 가니까 5명이다. 거기 5명이 있거든. 1,000명하고 5명 하니까. 5명인지 7명인지 이 경찰이 혹시나 충돌로 다칠까봐 네. 이렇게 가둬놓듯이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데 있어요. 길거리에. 네. 네. 거기 좀 그러니까 딱 보면 어디 가둬놓은 사람들 같아. 네. 거기서 마이크 볼륨만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서 막 욕설을 하면서 하는 거 있거든. 그게 좌파 집회예요. 제가 아까 화내고 있다가 지금 무색하게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 네.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지. 탄핵 찬성 집회도 없는 네. 건 아닙니다. 5명이 마이크 엄청 크게 해갖고서 떠들고 있습니다. 주로 욕을 합니다. 네, 탄핵 반대 집회는 1,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지금 어묵 나눠주는 차 3대 나와 있고요. 따뜻한 차 나눠주는 푸드트럭 한 대 나와 있고, 그리고 고성국 TV인지 무슨 TV 고성국인지에서는 김밥도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보고 된다니까? 고 박사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저 아까 진짜 화났었는데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요.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 한 5명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는 먹는 걸 주고 있으면 이쪽에서 얼마나 와서 먹고 싶을까요? 제가 이 헌재 집회 그 취재 나갈 때마다 네. 거기 이렇게 이 울타리 쳐서 그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이 좌파들이 떠드는데 며칠 전에는 언뜻 한동훈이처럼 생긴 자가 거기서 떠드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한동훈이는 아니더라고. 예. 아니,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비슷하게 생긴 자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거 시커먼 안경 쓰고. 제가 박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데 시커먼 안경 쓰는 사람 저기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근데 박사님 거기에 예. 왜 연구원들 이름이 없어요? 아니 이름도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비교를 다 아니, 해봤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은 그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 사안들을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낙태가 합헌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동성애가 합헌이냐 아니냐. 맞아요. 주로 그런 거니까 사회적 쟁점이 첨예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압력을 받아서 뭔가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봐 네.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국가의 돈을 받는 그런 연구원은요 공무원들이니까 제가 공개를 다른 데도 해야지. 다 비교해봤어요. 예. 형사정책연구원 이렇게 다 비교했더니 다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어요. 예, 있죠 그럼 딴 당연히. 데 다 들어가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상한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책적인 조언을 하지만 여기는 이 헌법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력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헌재의 특성이 이제 있는데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리고 문영배라는 자가 탄핵 TF를 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으로 TF 활동하는 자들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적어도. 그건 당연한 네. 거예요. 요즘은요 수박도 실명제예요. 아, 그렇지. 수박 실명제지. 아니 수박도 겉에 써져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그럼. 얼굴도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대통령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은 걸고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박사님. 저 이건 도저히 어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박사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몇 개의 질문을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재명이 왜 자기가 보수래요? 중도 보수? 아까 한동훈은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재명은 물어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중인격자 있잖아.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중인격자의 특성이 자기 몸 안에 여러 명의 인격체가 동시에 동거하는 거잖아. 동거. 예, 새로운 표현이에요. 동거 맞아요. 동거해서 네. 어떤 때는 하나씩 꺼내요. 어떤 때는 이 인격체가 나갔다가 어떤 때는 지가 분리하면 집어넣고 다른 인격체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두 개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 나오면은 지가 그걸 또 컨트롤을 못 하지. 네. 동시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네. 예, 미쳤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돼. 동시에 두 개가 나오면. 근데 이제 이재명이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 이 인격체, 저 인격체가 너무 자주 출몰을 해. 네, 출몰. 네. 여러분 출몰 나왔어요. 예, 보통 사람들 중에도 다중인격체가 있는데 네, 이 네. 경우에는 그래도 A라는 인격체가 한 며칠간 놀다가 네. 잠깐 B라는 인격체가 나타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정도지. 네. 그것만 갖고서도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 아,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런 측면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수 얘기하니까 그 당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김부겸까지 이재명이는 난리가 났어요. AB가 아니라 A, B, C, D, E 한 대여섯 개의 인격체가 네.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댓글이요. 그게 귀신 들린 거래요. 그렇지, 그렇지. 댓글이에요, 예, 지금. 예. 귀신 들린 자네. 전문 용어로 그렇게들 표현하죠. 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당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 당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개딸당에도 다중인격체가 몇 있기는 있어요. 네. 그 다중인격체는 다중인격체를 알아봐. 또 누구요? 아니, 그 사람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로 개딸들과 이재명 측근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서로 이상하지 않아. 아, 서로 대화가 돼요. 그렇지. 서로 대화가 돼. 그래서 이재명이가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래도 걔네들끼리는 하나 이상한 게 없어. 같이 꺼냈으네요. 우리 같은 정상체는 이해가 안 되니까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오늘 갑자기 이해가 확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체야. 이재명이가 이해가 안 되면 정상체.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정상체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런데요, 박사님, 저 어제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몇 개가 쏟아졌었어요. 예. 두 번째예요. 아니, 북송, 탈북 어민 북송, 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한 판사는 무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저도요, 법을 공부했는데, 도대체 저거는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정말 그런데 저건 왜 저랬을까요? 아니, 우선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죄가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유죄가 났으면 지금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조용해요. 아니, 문재인이는 사과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 왜요?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아, 예. 아니 이게 이 사건의 수괴잖아. 문재인이가. 수계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지. 네. 이 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 수괴가 문재인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밑에 똘마니들이 다 유죄가 났으면 당연히 수괴를 불러다가 유죄를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맞습니다. 이 사건만 아니라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월성 원전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이 모든 사건의 수괴는 문재인이에요. 왜 자기들 얘기를 왜 우리한테 갖다 붙여요? 또 그 서해 공무원 아, 맞다. 월북몰이 사건도 수괴가 문재인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기억나네요. 이 윤상현인가 나경원. 네. 나경원이 이 사건 유죄가 났으니까 나경원. 문재인이가 사과해라 그러는데 예. 사과를 왜 요구해?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저 문재인한테 생각도 사과 받아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저도 저 쓸데없어요. 그거 먹으려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방송 중에 저한테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사과를 뭐하러 받아? 뭐하러 사과를 요구해? 잡아 넣어야지 감옥에. 그럼 이제 하여튼 유죄가 났다는 게 중요하고 우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화낼 게 아니고 유죄가 났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형과 관련된 건데 네. 이제 유죄가 났으면 이제 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걸 양형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양형과 관련해서 이제 선고유예 네. 범죄가 너무 가벼워서 네. 유죄는 유죄지만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형을 이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검사가 항소할 거예요. 당연히 항소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논평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죄 나왔는데 선고유예 때리는 걸 보자마자 이 탈북 어민 2명 이 안대 채워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어디 가든지 모르고 끌려갔다가 딱 안대를 이렇게 베끼는 순간 판문점에 자기들을 데리러 온 북한의 그 경찰청구 경비원을 보자마자 한 명은 무릎이 팍 꺾이고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서 그럼요. 또 한 명은 그냥 막 엉금엉금 기어서 안 가려고. 기억나요. 그 장면을 한 번만 보더라도 이걸 선고유예 할 수가 없다. 그럼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냐. 네. 이 천인공노할 이 폐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한테 어떻게 이런 양형을 할 수 있냐. 이렇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2심에서 분명히 중형 선고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문재인이까지 잡아 넣어야만이 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네, 갑자기 저도 좀 더 정신을 차렸습니다. 좀 네. 화가 나 있는데 화가 날 게 아니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어제요. 법원에서 기사 제목이요. 네. 17번 좀 띄워주세요. 박정희 암살 고 김재규 재심 이렇게 기사가 뜬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박정희 암살로 바뀌었죠? 단어가? 저건 시해잖아요. 시해죠. 근데 왜 암살이라고 저렇게 은근슬쩍 저렇게 단어가 바뀌어버렸죠? 그 좌파들은 박정희 암살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좌파 언론이라서 저렇게 제목을 달았겠죠. 어느 언론인지 모르죠. 아니 근데 다른 언론들도 어제 거의 다 저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것은 이제 그 재심은 김재규 쪽에서 신청을 해서 재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재규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들은 암살했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좌파 언론들이 지금 저렇게 써제끼고 있는데 네. 뭐 저것이 왜 이 시점에 이 사건이 받아들여졌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네. 저는 이것은 그 지금의 그 탄핵 정국에 뭐 이렇게 직접 관계가 있거나 무슨 심각한 변수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분노가 나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냥 흘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제 저걸 보고 저는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저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아까 한동훈이부터 지금 김재규까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정신 집중해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또
좌파들이 또 이제 뭐 명태균이 가지고서 또 김건희 여사를 막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또 뭐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나죠. 근데 우리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저도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터트리면 정작 중요한 일을 싸울 때 힘이 빠져. 저부터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제껴 놔도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헌재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헌재 판결에서 기각을 끌어내는 거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 저도 그러니까 명심하게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신경을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시청자 예. 여러분, 우리 분노하지 말고요. 아까 제가 분노했었는데 분노하지 말고 집중. 그럼 제가 잠시 박사님께 재밌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진짜 박사님 오시면 예.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시죠. 그러세요. 예. 박사님은 염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까맣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흔히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흰머리를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만 이렇게 염색을 하죠? 아니, 근데 되게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아니, 정말로 샘플 사진 보시면요. 박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들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딱 염색하고 깻잎처럼 이렇게 하얗게 하고 뒤는 까맣게 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해도 왜 그러죠? 그 재밌는 질문이네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제가 하는 눈여겨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얼굴 떠올려 봐봐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 떠올려 이번에 재판장도 그렇고요. 머리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깻잎 하얗게 딱.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것들이 한 번도 우리 사회에 주류가 돼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주류가 갖는 그 아우라가 없어. 아니 네? 갑자기 그래서 아우라를 힘줄 치는 걸로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우라가 없고 그런 이미지도 없는 거예요. 네. 응? 그리고 그런 무슨 권위, 건강한 의미에서의 권위. 네. 이런 것들이 없어. 네. 그 문영배 보세요. 이재명이 보라고. 그러니까 다들 여기 힘줄 그런데 친다니까요. 저것들이 뭔가 하여튼 권력을 잡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주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든지 하여튼 주류처럼 보이는 짓을 하는 거야. 네. 그게 뭐 머리로도 나타나고 옷으로도 나타나고 뭐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방금 정 변호사님이 댓글을 썼어요. 예. 역시 고 박사님 답을 듣고 나니까 너무 멋지대요. 지금 방금 댓글을 썼어요. 정 변호사님이 앉아서요 방송 보다가 역시 고 박사님이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근데 이 우리 사회 주류가 갖고 있는 그 권위 있잖아요. 네, 무슨 아우라. 말인지 이해가 갑자기 확 가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십 년간의 연륜이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 박사님처럼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저것들은 급조하니까 영 어색한 거야. 근데 박사님 제 질문 들으니까 되게 이해 가지 않아요? 그래요. 떠올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흰 줄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재판장이었던 여자 여기다가 이상하게 이거 물표 말고 이상한 거 튀어나오고 하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쟤네들은 항상 이렇게 흰머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염색하지? 궁금했는데 박사님 머리 보니까 박사님은 다 여기를 염색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면 흰머리가 있거나 아니면 염색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 못하는 학생 딴 거 질문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진짜 공부 못하는 학생 얘기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책상은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책받침 그거 제일 비싼 거 써야 되고 필통. 꼭 필통하고 무슨 명품 만년필 들고 다녀. 못하는 것들이. 만년필. 만년필. 그거 볼펜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 화일도 좋은 거 들어요. 그렇지. 갑자기 여러분 제가 저 정말 궁금했는데요. 사실은 박사님한테 방송하러 갈 때 방송 중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여쭤보면 왠지 안 그래서 좌파 저것들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네. 무슨 샴푸도 어디 일제 뭐만 쓴다며. 맞다. 그러네요. 저것들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들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저 이해가 확 갔어요. 흰머리가 이해가 갔어요. 네. 그리고 고 박사님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다가 제가 이것도 꼭 여쭤봐야 되는데 예. 젊은 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젊은 층이? 네, 진짜 방송 보면서 박사님 방송에 젊은 층들이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좌측에 있는 애를 우측으로 하는 방법 막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혼자서 막 봤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 젊은 층들이 네.
그동안 좌파한테 세뇌당해서 쏘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소중한 청춘을 소모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분노하는 것 같아요. 아, 보시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나와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는 생각이 저 좌파 것들하고 비슷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좌파 것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이 젊은 청년들이 뭘 직접 겪어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듣고 보고. 계속해서 좌파 언론들이 세뇌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분할 일이에요. 아, 맞네요. 박사님, 꼬마 네. 김밥 누구한테 주셨어요? 꼬마 김밥 꼬마 김밥 너무너무 맛있게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못 먹었는데. 어디서 꼬마 김밥 주신 거예요? 저기 우리 저 광장시장에 꼬마 김밥이 유명하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죠. 그래서 그 광장시장에 꼬마 김밥 하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가 사전에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주문을 해요. 예.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1000명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 헌재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나눠 드려요. 그래서 꼬마 김밥 집회하시는 먹었다고. 분들한테. 박사님 꼬마 김밥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이게 그 어쨌든 추운 날 바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 그럼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요. 배고파요. 예. 그러니까 추운 날 밖에 있으면은 이거 몸을 보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 안에서 이걸 떼야 돼요. 네, 불. 예, 예.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두어시 되면은 배가 출출해지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집회 현장이라는 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못 움직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면 집회 현장마다 이렇게 어묵 트럭은 많이 있는데 네. 꼬마 김밥은 아직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또 먹기도 좋아요. 보통 김밥보다 조그마니까 달라서 조그맣고 쏙쏙 들어가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지지난 주부터 했어요. 헌재 집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했는데 다행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그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네. 예.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침이 도는데요. 진짜 맛있는 꼬마 김밥이에요. 알죠? 광장시장 김밥이 유명해요. 지금 저 침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박사님, 여기에 울산에서 어묵도 너무 맛있었대요. 그거 있잖아요. 이 광화문이나 또는 헌재 앞에나 또는 예전에 한남동, 얼마 전에 한남동 대첩. 거기서는 뭐 워낙 추운 날이어가지고 이제 몸은 함께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후원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이 푸드트럭과 손잡고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방 집회에서는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동대구 집회 취재하러 가면서 푸드트럭과 갔거든요. 근데 거기 저희들 말고 푸드트럭이 멀리 한 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안 나오신 분들, 한남동 대첩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게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다들 돈 들고 줄을 서시더라고. 파는 건 줄 알고.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동대구 집회하고 울산 집회 또 광주 집회도 저희가 푸드트럭을 내려보냈거든요. 우리 아미고 회원이 함께 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게 새로운 우리 자유파의 집회 문화처럼 그렇게 아주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그 어묵이 저희들도 이번에 해보니까 어묵이 같은 어묵이 아니더라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 차이가 쫙 있어. 층층층층. 그 오뎅 진짜 그 오뎅 종류 말고 예. 그 밀가루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밀가루를 얼마를 섞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쫙 있어. 생선살 들어간 거 좀 뽀얀 애들이요. 그래서 비교적 그 우리 푸드트럭 하시는 분도 아주 열혈 자유우파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가 맞추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고성호 TV에서 하신다니까 최고로 좋은 자기들로서는 최고로 좋은 어묵을 맛있겠다.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어묵도 아주 맛있게들 드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새로운 우리 자유파의 집회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네. 광주에서 오뎅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김밥 이름은
마약 김밥입니다. 아, 그거 용어를 바꿨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국김밥? 불렀는데 네. 이게 마약과의 아. 이 전쟁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용어를 바꿨어요. 아, 그래서 지금 광장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이제 꼬마김밥으로 바꿔서 불러요. 아, 여러분 그게 마약 김밥이 아니고 네. 꼬마 김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광장시장. 예. 거기 진짜 그거 하는 줄 알고 오는 관광객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럼?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꼬마김밥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더 잘 바꿨네. 예. 그래서 저희도 꼬마김밥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3월 1일이 제가 퀴즈예요. 고성국 TV 몇 주년일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 없이. 왜냐면 그냥 항상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동안 고 박사님 거의 결방 없었어요. 결방. 와, 제가 고 박사님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방송은 약속이다. 시청자와 약속이다. 근데 자, 고 박사님, 2025년 3월 1일이 고성국 TV 7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2018년 3월 1일 방송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해서 잃고 나서 네. 1년 후, 네. 1년 후에 이거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다. 저도 자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잘리고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벌써 만 7년째네요. 딱 7년이에요. 네. 박사님이 왜 유튜브를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대요. 뭐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니 지상파에서 자꾸 쫓아내고 종편에서 프로그램 없애고 네. 나한테 일주일에 5번 출연시키겠다고 약속한 거 설명도 따로 없이 3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상파 종편에서 다 퇴출됐어요. 네. 라디오에서도 맡은 프로그램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평생 정치 평론하면서 산 사람이 평론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튜브가 있더라고. 네. 그리고 생방송도 되더라고. 처음에 할 줄 모르셨죠? 몰랐죠. 난 네. 지금도 잘 몰라요. 이 원리는 잘 몰라. 근데 저번에도 막 키셨잖아요. 직접 막 켜서 하셨잖아요. 저번에. 그거 방송 안 될 때. 핸드폰으로.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이. 저는 직접 키신 줄 알고 박사님이 저걸 직접 켜셨구나 저건 그때 스태프들이 핸드폰으로 켜줘. 저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화 받는 용. 다른 사용법은 제가 거의 모릅니다. 댓글 오케이. 그래서 네. 사실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 당시에는 유튜브였고 그러셨구나. 또 지금도 유튜브예요. 제가 뭐 KBS 하다가 또 잘리고 뭐 지상파 종편에서 저를 안 불러줘서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좌파 소굴에라도 불러주면 가서 박살내고 옵니다. 1대 10으로 싸워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불러.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상파 종편에서 저를 부르지 않고 라디오에서도 하다가 잘리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밖에는 여러분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맞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거예요. 유튜브가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지상파 종편 라디오 다 갖다 대라. 유튜브보다 못하다. 맞아요. 이제 100만도 훌쩍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 종편 라디오를 다시 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네. 오더라도 제 평치평론의 메인 스테이지는 유튜브가 될 겁니다. 네. 고성국 TV라는 이름으로 7년을 하셨고요. 2025년 3월 1일이 고성국 TV 7주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토TV 시청자 중에서 고성국 TV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무조건이에요. 약속, 무조건. 약속, 빨리 하시면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독 누르시면 무조건 좋은 일 있어요. 약속. 제가 유인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제 3월 1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 네, 7주년 행사도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 3.1절 우리 지금 또 집회도 있잖아요. 제가 4주년, 5주년 이때 뭐 사실은 뭐 행사한다는 게 어줍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냥 12시간 생방송 이런 거를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했어요. 네. 이번에도 12시간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들 너무 힘드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더구나 특히 3월 1일은 우리 자유파가 정말로 총 걸개해서 네.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모여야 되는 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고성구 TV는 아침에 그날 토요일이니까 아침 생방송하고 그리고 별도의 행사 없이 그 광화문으로 가서 시청으로 가서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시잖아요. 여기도 오죠. 11시에 저. 예, 11시에. 네. 예, 11시에 여기 와서 네.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이 3월 1일은 그 아투TV가 몇 시간입니까? 네. 전부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쭉. 한 쭉 이거 특집 방송 하거든요. 그 특집 방송 하는데 제가 고성구 TV가 10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11시. 끝나고 바로 오면 11시쯤 될 것 같아서 네. 11시에 제가 여기 왔다가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광화문 시청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만나고 취재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그게 뭐 고성구 TV의 가장 의미 있는 7주년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일단 그래도 제가 여기 오신 김에 산도라지 한 잔을 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 도라지를 안 타놨네 우리 PD님이. 아니 이거요. 박사님을 비춰주세요. 이게 명현작용이 있어서 네.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만.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물로 미지근한 물에 타 드셔도 좋지만 네. 그냥 한 스푼 떠서 드시면 그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네, 제가 이거 산도라지 광고를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산도라지 골드는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에 필요하신 분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먹으면 돼요. 너무 하루 많이 한 드시지 스푼, 마세요. 조금만 드시래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니까 태백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너무 맛있게 드시죠? 이거 너무 진해요. 진해서 네. 욕심 내지 마시고 요 스푼으로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용량은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아리아리하고 이게 진짜 이 약성이 강해. 그 기침에 되게 좋대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는 아투TV가 태그한 상품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반찬도 있대요. 오, 저 처음 봤어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박사님, 3월 1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당부 말씀하고 박사님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은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여야 합니다. 가족, 친구, 335 손을 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우리 함께 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 성별, 종교 따지지 말고 우리 3.1절 3월 1일 광장에서 모두 모입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행동할 때입니다. 아투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님, 전옥현 전 국정원장,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성호스님 등 유명 인사들이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투 시청자분들이 박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저 지금 충격적인 댓글 봤어요. 박사님 방송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구독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 정치 여론전입니다. 이 정치 여론전은 다른 거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더 크게 외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론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 여론이 헌재를 흔들고 지금 거의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공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고
다시 대통령이 복귀시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네. 그게 3월 1일 국민 총권기대회가 진짜 중요한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3월 1일 여러 유튜브도 하고 여기 와서도 방송하겠지만 현장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은 걸을 수 있는 자는 다 나오라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걸을 수 없는 분들도 나오세요. 네, 맞아요.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부축받아서 나오시거든요. 예, 숨이 붙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국 박사님이 방송을 하신 지 7년이 되었다는 말에도 놀랐지만 그동안 박사님은 정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방송을 쭉 이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고성국 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고 박사님이 라디오 하고 계시다가 이번 사태 그만두게 되신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요, 고 박사님 사진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옛날 젊은 시절 그 진행자 하시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보다 좀 변했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멋집니다. 그리고 고 박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광장에서 그리고 고성국 TV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리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아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